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기이한 아파트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경험했던 기이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당시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어느 낡은 아파트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지만 그만큼 오래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밤이면 그의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곤 했다. 내가 그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늦은 밤 혼자 자취방에서 과제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이웃의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문 앞으로 다가오더니 마치 누군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발생했다. 특히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 매번 문을 열어 확인해 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이 찜찜해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했지만 관리인은 그냥 쥐나 고양이 같은 동물 때문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며칠 후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이 혹시 우리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심 나만 그런 줄 알았던 그 기이한 소리를 나를 포함한 여러 주민들이 듣고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종종 그 소리와 함께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이도 있었다. 각자 호기심에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색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이곳은 오래된 공동묘지였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건설 당시 모두 이장을 했다고 했지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고자 용기를 내 새벽 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다. 나는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소리의 방향을 확인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불이 꺼져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던 내 앞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놀라움에 숨을 크게 들이켜는 순간 그 형체는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날 나는 그 경험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했고 우리의 관심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이웃들끼리 밤마다 돌아가며 복도를 순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한 이웃이 소리의 정체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복도 끝 창문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실루엣을 보았다고 한다. 그 모습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 얼굴은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이웃 몇몇과 함께 무속인을 초청하게 되었다. 무속인은 아파트를 한 바퀴 돌더니 이곳에 오래전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며 번혼이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무속인의 도움으로 우리는 간단한 의식을 치렀고 이후로 소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 아파트를 떠날 때쯤 소리는 사라져 있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마주한 순간의 섬뜩함은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겪었던 세상에서 가장 으스스한 사건 중 하나로 때때로 그 기억은 차가운 한기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떠도는 많은 기이한 한국의 공포 이야기들 중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경계를 탐색하게 만든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항상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숲 근처를 걷는 것을 좋아했다. 숲 끝자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철수는 그곳에 무언가 기이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철수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동의하였다. 그들은 해가 지고 마을이 어둠에 잠길 무렵 플래시라이트와 소지품을 챙겨 출발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오래된 집을 둘러보았다. 문은 녹슬어 삐걱거렸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고 깨져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인 냄새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썩어가고 있었고 아래는 칠흑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발을 떼었다. 친구들도 무서움을 떨치며 뒤따랐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그곳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철수는 그것을 열어보기로 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 집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어느 순간 검은 잉크로 지워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 구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낮게 읊조리는 듯했다. 순간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플래시라이트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비추었다. 그곳에는 회색빛 형체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흐릿한 사람이었고 얼굴이 없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지하실을 빠져나와 필사적으로 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잡고 있는 듯 굳건히 닫혀 있었다. 그들이 도망치려 발버둥칠수록 형체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철수가 지하실 상자에서 찾은 일기장이 이유모를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이 지하실을 환하게 비추자 형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다행히 문은 다시 열렸고 아이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는 폐가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철수의 꿈에는 항상 그 형체가 나타나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그중 한 가지 긴 공포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이야기이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마을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부르며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괴이한 일들이 그 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을에 어느 쌀쌀한 밤, 김민수라는 젊은 학생이 친구들과 내기를 하여 그 집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얘기를 전혀 믿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용기를 증명하기 위해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저물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민수는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그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외관부터 무언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방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약간의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굴하지 않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인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곳곳이 거미줄로 덮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이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안쪽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창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깜짝 놀란 민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람 때문에 창문이 닫힌 것이라고 위안하며 다시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는 한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일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일기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 집에 살던 가족의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던 가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삶에 불길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를 용서해줘 라는 문구와 함께 끔찍한 혈흔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안감에 휩싸여 일기를 덮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귓가에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민수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탈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손전등마저 깜빡이며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민수는 다시 창문으로 뛰어가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내던진 그는 비틀거리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던 장소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민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고 그는 숨가쁘게 방금 겪은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와 그 친구들은 절대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 또한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날 이후로 가끔 그날의 불길한 울음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마을 외곽에 남아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꺼리며 돌아오지 않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일 수도 있지만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집의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그저 오랜 전설처럼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제가 경험한 기묘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며 때때로 악몽으로 나타나곤 하죠.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친구 모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주말을 맞아 서울 외곽의 작은 산장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주변이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산장은 최근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태라고 했고 가격도 저렴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곳을 예약했고 기대에 부풀어 출발했습니다. 도시에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산장에 도착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30분 정도는 자갈길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야 했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거의 지고 있었고 산장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멀쩡해 보였지만 눈은 조금 낡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수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엔 뭔가 모를 어색함이 서려 있었죠. 잠시 후에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꺼졌습니다. 누군가가 장난치는 줄 알고 웃으며 핸드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조심히 집 밖으로 나가 문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밖은 완전히 캄캄했지만 우리는 외부였기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산장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숲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나 작은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사람 발걸음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선두에 선 친구가 플래시를 들고 천천히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두려움에 떨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멈춰서더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플래시의 불빛이 비춘 곳에는 정말 사람 형체가 어른거렸습니다. 낡은 옷차림을 한 사람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호한 존재는 한참을 우리를 보더니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터진 전기와 함께 산장의 불빛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우리 모두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짐을 싸서 산장을 떠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 확인해본 결과 그곳엔 저희 말고 다른 예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착각이었지만 그날 밤 느꼈던 두려움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산장을 다시 방문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